활용공추입니다. 오늘 4월 7일 오전인데요.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그 상황 이후에 미국 시장 어제 이 급락이 일단 나왔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봤었을 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관련된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 영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어제 이 미국의 이 30년물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가 5%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왔는데, 최근 이제 요 얘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진행이 조금 된 게 있는데, 음, 임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소득 대비 소비 이 금액의 둔화로 연결되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더 지금 최근 시장에 더 많이 심어주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 상당수가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할 때 30년물 모기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자로 더 내야 될 금액이 늘어났다. 우리도 지금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늘어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역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과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비 둔화가 지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1순위는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거다라는 이 모토 아래 어제 일단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생각하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언급이 나왔던 대로 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서 문제될 거는 없었고요. 다만 QT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제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QT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T 관련해서 얘기가 일단 좀 나왔는데, 이쪽이 조금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인 흐름의 상황이 나오면서 일단 FOMC 의사록 공개된 이후에 한번 쫙 끄집어 올려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대에서 마이너스 1%대 초반까지 끄집어 올렸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다시 또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일단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얘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QT 관련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5월에 QT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를 대체로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QT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내다 판다라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걸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축소를 시키는, 이제 그나마 또 조금 소극적인 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최대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QT 금액을 늘려갈 건데, 최대 950억 달러, 월 평균 9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채권 쪽은 최대 한 6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MBS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 정도씩 줄여나가는 걸로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대치입니다. 이게 최대치, 현재로서 최대치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보고 더 늘릴지 여부를 결정해보자. 그 늘린다라고 하는 게 최대 950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얘기가 나온 거는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0.5bp, 0.5% 올리는 0.5bp가 아니라 50bp, 0.5%를 올리는 빅스텝을 실시를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기존에는 25bp에
QT 시작 뭐 요렇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일단 연준에서도 지금 생각은 초반에 바짝 올려놓고 운신의 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후에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빠르면 내년 한 하반기나 후년 정도쯤 되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변화하겠죠. 이제 조금 더 줄이거나 그렇게 한 이후에 뭐 일단 QT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상황쯤 돼가지고는 아마 그때부터는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후년 정도쯤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건 나중 얘기니까.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반응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어제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한방 선빵을 날려줌, 소위 얘기하는 선빵을 한번 날려줌으로 인해서 조금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완화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빵 맞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조금 더 나왔다. 물론 이거 어제 안 맞았으면 오늘 뭐 3% 이상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오늘 하루로 안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도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 추가적으로도 지금 뭐 13,7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QT 관련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소화를 한 것 같다. 내일 장중 소화로 정리가 조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이 패트릭 하커,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현재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대차대조표 축소, QT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거의 모든 얘기의 포커스를 인플레이션에 맞추는 이런 얘기들이 좀 주된 내용들이었었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어제 나와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식량과 에너지 관련된 시장 쪽에서의 이 가격 상승,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침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침체,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조금 높였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IEA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추가 방출하는데 이제 합의를 했죠. 어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 국제유가는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미국이 일단 달러 결제를,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의 달러 결제 일단 동결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우리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러시아가 달러로 채권 이자 지급을 했던 그 부분까지도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제 러시아가 뭐 다 막아놔서 방법 없어, 루블화로 일단 결제할게, 루블화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 상황 정리되고 나면 이거 다시 달러로 바꿔줄게,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한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디폴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한 달 뒤 얘기입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지금 어제 시장을 지배했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의 안정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지금 미국의 시장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정이 좀 돼줘야 우리가 지금 기존의 현재 조금 안정적인 흐름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안정성을 못 찾고 있다는 측면이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내일 아마 장중 요 자리 이탈, 뭐 13,7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습니다만 오늘 저점 훼손 안 할 가능성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올려주는 흐름 나오면서 다시 14,20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이는 흐름이 당분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또 밀리네요. 일단 아침에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살짝 눌림이 한번 나온 이후에 반등을 조금 주면서 이거 바로 삼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뭔가 시장 바로 조금 돌려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에 갑작스럽게 외국인들 매도가 급증하면서 이제 시장 저점을 한번 깨고 금일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거의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이때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요때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한 8천억 가까이 지금 뭐 시장 개장한 지 지금 1시간 조금 넘은 상황인데 현재 벌써 8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닥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침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좋지 않았다가 이후 개선세를 조금 보이면서 중립 이하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중립 정도의 수준쯤 와 있습니다. 거의 중립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제도 그 종목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G 그룹 관련주들 일단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KG 그룹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섹터 자체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페인트 섹터들 살짝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갤럭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갤럭시 관련 부품주들 조금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PCB 섹터 조금 같이 이제 연결돼서 움직임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정도. 그 외에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컨센에 비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더 가야 오늘은 이제 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계속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보합까지 지금 뭐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글쎄요. 이게 그동안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D램 가격 하락 문제, 뭐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삼성전자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지금 강한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원래 1분기가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에 지금 이런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물론 뭐 변수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후로 뭐 이제 이후에 SK 하이닉스까지 실적이 나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실적 이후 또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조금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은 현재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이라도 삼성전자가 일단 조금 돌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도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 섹터들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전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단가 후려치기만 심하게 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일단 놓고 본다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기업들마다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HMM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ISC 오늘 뭐 리포트 나오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BH,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토엔, 에코프로 H, CJENM, 휴젤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씩
이 바닥을 다져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는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음봉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참 이렇게까지 갭으로 안 떨어지고 조금 밀려서 시작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마감했으면 하는 게 오늘 좀 바람이었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 지지를 한다면 뭐 밑으로는 지금 2700 정도에서 1차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만약에 21선 지지를 하면서 양봉으로 돌리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조금 기대를 좀 해보면서 2730포인트 위로 다시 갖다 붙여주는 이런 흐름을 일단은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변수가 많은 상태고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생각보다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변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여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야장천 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얘네들이 사실 매수를 안 해주더라도 매도만 줄여줘도 그냥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게 그런 정도만 만들어 주더라도 시장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우리나라 이때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지금 역대 최적의 바닥권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는데 언제쯤 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아마 시장이 조금 탄력성을 붙여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